리더에게 필요한 자질 같은 건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이 대통령의 충격적 발언으로 국힘이 난리 났습니다. 그 의미와 함께 뒤에서는 다소 우려하는 부분 역시 보고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우리가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 만찬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후 국민의 판단을 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다며 오늘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제 열릴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무산됐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 머리 꽤나 아프겠습니다. 저들이 청문회를 안 열고 버틴다. 21일 청문보고서 채택시한 지나고 재요청 10일도 뭉갠다. 그건 대통령을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바둑용어로 이걸 꽃놀이패라고 하죠. 대통령은 이겨도 본전, 저도 이득인 상황입니다. 자, 시나리오 1. 청문회 없이 기간이 지났으니 대통령이 법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라고 강행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할까요? 명분이 없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검증하라고 시간 줬는데 직무유기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럼 시나리오 2. 대통령이 여론을 살피다가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임명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지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들은 야, 이재명 대통령 진짜 소통 잘하네. 고집 안 부리고 국민 뜻 따르네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대통령은 유연한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얻고 점수는 더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짓, 즉 청문회 보이콧이나 침대 축구,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도피입니다. 이해운을 검증장에 세우자니 자기들끼리 싸움 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통과시키자니 지지층 눈치 보이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들어 누운 건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님 이 사람 쓸지 말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백지 위임장을 써준 겁니다. 자기네가 끌어내리고 싶었으면 청문회장에서 팩트로 조졌어야죠. 그런데 링 위에 올라가지도 않고 밖에서 비판한다. 이건 관중들이 보기에 쫄아서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결국 이 판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명하면 결단이 되고 철회하면 소통이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되면 무능해서 못 막은 게 되고 철회되면 존재감 없이 묻혀가는 겁니다. 관련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위기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젠프가 왜 훌륭한 리더인지 중요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권력자, 리더 이런 사람들을 쭉 살펴볼 때 훌륭한 어떤 일을 한 리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선 똑똑해야 돼요. 똑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똑똑해야 되면 최소한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똑똑함은 있어야 돼요. 본인이 학습 능력이 되게 뛰어나면 더 좋아요.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아타투르크는 말할 나위도 없어요. 아타투르크는 군사학교 나와서 사관학교 나오고 평생 전쟁터에만 있었던 사람이 알제리에 파견도 나가고 오스만 제국 영토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선을 뛰어다녔던 사람. 그 와중에도 엄청난 독서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독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오스만 제국은 유럽, 아시아에 걸쳐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유럽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아랍어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일찌감치 했고요. 똑똑한 사람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성이라고. 지성이란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 똑똑한 거예요. 똑똑해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두 번째는 공감 능력. 아타투르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석에서 했던 은행의 기록을 보면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집년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남녀 동거법은 또 통과시켜요. 자기가 주장해가지고 이론적이고 이념적인 거와 자기 생활이 따로 노는 면이 있는 거죠. 아타투르크도. 근데 그렇게 자기 편견과 자기의 관념이 있는데도 중요한 걸 놓치지는 않아요. 그 지성 때문이었다고 봐요. 공감 능력 때문은 아니었다고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강남 좌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보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낡은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과제 중심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관념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노예 해방 과정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서게 된 과정들을 보면 많은 경우 아들, 딸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벨기에 같은 경우 콩고에서 엄청나게 못된 짓을 했죠. 어떤 선교사가 사진을 다 찍어서 유럽에 갖고 와서 순회전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소설이나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보고 애들이 막 울잖아요. 아니 어떤 연방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인데 애들이 어떤 책을 보고 막 울고 있어요. 흑인 노예들이 학대당하는 거 이런 거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우는 걸 보면서 그 부모 정치가인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애들이 더 잘 공감했던 거죠. 훨씬. 그 아버지는 정치인인데 많은 관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공감의 힘이거든요. 이론만으로는 안 돼요. 지성만으로.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 똑똑하기도 하지만. 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단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일을 해야만 돼라는 결단력이 나오는 거는 공감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해요. 물론 의지, 이성적 판단, 논리 이것만으로도 확신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크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공감 능력이 주는 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 질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런 결단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책임감하고 목표의식 이런 것들은 중요하긴 한데 좀 더 기술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이미 리더의 지위에 오르는 사람이라면 응당 원래 갖춰야 마땅한 그죠? 목표의식도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과제가 있다는 거. 때로는 내가 안 내키지만 그래도 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누구한테 한번 구실거리지 뭐 이런 거요. 그런 거가 다 책임감인데 이런 것들은 원래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위에 두 가지 지성 똑똑하고 공감 능력이 클수록 책임감과 목표의식도 뚜렷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 같은 건데 서로 관계가 다 돼 있고요. 전부 다 서로 얽혀 있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똑똑한 거하고요.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리더에게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자질 같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전적으로 결여된 것들만 네, 공감합니다. 다만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도 큽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무서운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부정청약과 부모 찬스 이 두 단어는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가장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도서관에서 컵라면 먹으며 공부하는 청년들의 펜을 꺾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보수진영 정치인을 등용한 탕평과 국민통합의지는 평가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결함투성이 인물을 무조건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게 현재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저에게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